안녕하세요. 에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신이 개발자 전직을 실패하는 이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는 직장인이 코딩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요. 저희 대부분 영상이 그렇듯이 단순히 해야 하는 것보다는 하면 안 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굳이 직장인 코딩 공부법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흔히 보셨을 거예요. 그 코로나 이후로 뭐 개발자 초봉 6천만 원, 원래 옛날에 5천만 원이었죠? 뭐 초봉 6천만 원이다 뭐 이런 거 광고를 때리면서 막 내가 열심히 4년대 대학 나와가지고 졸업해서 막 초봉 막 3천, 4천 받고 있는데 개발자 초봉 6천 하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막 짬내가지고 개발자 전직 하려는 분들 많잖아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막 퇴근해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솔직히 퇴근해봤자 막 하루에 2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없는 시간 짬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딩 공부하는 법을 이렇게 검색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무조건 자바 배우라고 하거든요. C 언어 배워라, 자바 배워라, C++ 배워라 이런 얘기부터 합니다. 근데 이제 자바 배우겠다 하면은 뭐 자바가 뭔지도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JDK부터 깔래요. 오케이, JDK부터 깔았어요. 근데 바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패스를 잡아야 돼요. 일단 패스 잡는 것부터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또 인텔리제이라는 걸 또 깔래요. 느려 터지는데, 그러니까 인텔리제이가 너무 느려. 그래서 코딩 공부하려 했더니 인텔리제이가 내 컴퓨터에서 안 돌아가니까 컴퓨터를 또 새로 사야 되나? 아직 제대로 코딩 공부 시작도 하지도 않았는데 인텔리제이라는 게 느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투덜투덜 욕하면서 대체 프로그래밍 언제 배우지 하면서 어떻게든 어렵게 자바를 딱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합니다. 환경을 구축했으니까 자바 공부 순서 딱 검색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뭐 객체 지향, 뭐 자료 구조, 알고리즘 막 이런 거 막 따라칩니다. 따라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드는 생각이, 대체 이거 어디에 써먹어? 라는 의문이 슬슬 들기 시작을 합니다. 뭐 허구한 날 맨날 보면은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막 이런 걸로 막 구구단 같은 거나 만들고 있으니까 막 객체 지향이랑 막 구구단 만들고 별 찍기 이런 걸로 대체 내가 원하는 홈페이지나 서비스는 언제 만들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의심이 가기 시작을 하죠. 당연한 말이지만 이 위에서 말씀드린 공부법으로는 코딩 공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바를 배우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없는데 객체 지향이니 알고리즘이니 이런 거 배우고 있으니까 성취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도 없는 거죠. 아니, 코드를 쳤으면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결과물이 뼈병하고 나타나야 학습에 뭔가 이렇게 흥미도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 배우는 재미가 생기는데, 뭔가 이렇게 문법 공부만 달달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 3달 정도 끄적거리다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에 무조건 두꺼운 자바책 하나씩 가지고 있으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한 건 저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아주 고수 프로그래머 있죠, 김포프라는 분이 2018년 임민철 기자님이 이제 김포프라는 분을 인터뷰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김포프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뭐 해외에서 개발자 활동을 하시던 분이고요, 피파, 헤일로, 마인크래프트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던 분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MVP시고요. 아무튼 되게 코딩 고수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터뷰한 기자의 제목이 제가 너무 마음에 쏙 들어서 가져왔어요. 코딩 입문자가 클래스 상속 왜 알아야 하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여기 기사를 쭉 보시면은 중간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책 하나가 400에서 500페이지 분량의 언어 책인데 어떤 하나를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훑는 구성이 대부분이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간단한 코딩 목적에 안 맞는. 왜냐면 입문자가 클래스나 상속 이런 거를 왜 알아야 하나 쉽게 만든다. 내가 초딩 때 그걸로 배웠으면 안 했을 거다. 말 그대로 이런 스타일의 공부 방법들을 추천하지 않는 거죠. 아니, 그러면 에피코딩님 하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대안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 위에서 했던 거랑 반대로만 하면 되겠죠. 원하는 기능을 빠르게 구현하고 결과물을 만드는데 유리한 언어 선택,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페이지로 할 일들을 추가할 수 있는 투두 리스트나 뭔가 메모 앱 같은 걸 만들기 유리한 언어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뭔가 막 콘솔 창에다가 구구단 출력하고 막 헬로월드 출력하고 이런 것보단요, 그럴 때 쓰는 언어가 뭐다?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거기에 딸려오는 게 CSS랑 HTML이죠. 이거를 배우는 게 좋다. 자, 둘째로 언어를 선택을 했다면 그 언어의 하나부터 10까지 배우기 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학습의 목적이 프로젝트의 완성이나 결과물을 만드는 거가 돼야 되지 언어 그 자체를 배우는 게 돼서는 안 돼요. 왜냐면 실제로 현업에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모든 기능을 다 알고 코딩을 하지 않아요. 하다 막히는 게 있으면은 뭐 챗GPT한테 물어본다거나 구글링 해서 찾아서 쓰거든요. 따라서 코딩 공부할 때는 절대로 그 책에 있는 모든 문법을 달달 외우거나 언어 그 자체를 배우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일단 만들고 싶은 게 뭔지 고민해보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도구를 배우는 식으로 학습하기. 여기서 도구란 프로그래밍 언어겠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짧은 피드백 루프를 만들기. 이게 무슨 말이냐? 코드를 작성할 때 작은 단위로 쪼개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어떤 점이 다른지 확인하기. 이때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어떤 부분을 몰라서 다르게 구현했는지 인지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정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서 많이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피드백 루프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코드를 작성할 때 작은 단위가 아니고 큰 단위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저장을 하고 코드를 실행을 시켰는데 어느 부분이 잘못됐어요. 근데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 작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추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작은 단위로 쪼개서 자주 실행하고 금방금방 틀리라는 거예요. 금방금방 틀린 다음에 내가 왜 틀렸는지 정확히 알라는 거죠. 이게 또 왜 좋냐? 결국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프로젝트 지향적으로 학습을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피드백 루프에서 틀린 점을 찾았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도중에 필요한 지식 중에 일부분을 몰랐다는 걸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어 전체를 외우기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정말 필요한 지식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모르는 지식은 뭔가 만들다가 막힌 부분이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지식의 부분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최대한 많이 틀리고 과감하게 코드를 수정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그럴수록 여러분의 실력은 향상한다. 라는 겁니다.